사이다 무비튼. 21살 때 나와 동생은 꽤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때 나는 막 호스티스 일을 시작했었고 돈을 절약하려고 도보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밤에 거리로 출근했었다. 사건의 발단은 플랫폼에서 누가 나를 철로로 민 거였는데 너무 놀라서 멘붕이 왔다. 천만다행으로 지하철이 오는 시간이 아니어서 무사할 수 있었다. 내가 떨어진 걸 발견한 영무원의 도움으로 다시 플랫폼 위로 올라왔다.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범인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철로에서 떨어진 후 나는 "저 여자가 나를 밀었어요. 저 여자 빨리 잡아요." 라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그 여자는 놀라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붙잡았다. 범인을 내 앞에 데리고 왔을 때 그 여자는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증거 있어? 이거 모함이야. 네가 착각한 거라고. 네 구두굽이 높아서 그런 거잖아." 라면서 목청을 높였다. 목소리 큰 여자는 증거가 없다며 계속 무고를 주장했는데 증거가 없는 건 사실이기도 했다. 운 나쁘게도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여서 결국 영무원이 주의를 주는 걸로 무마되고 끝났다. 그때는 그 여자랑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었다. 그런데 딱 2주 후 그때 그 여자가 한밤중에 우리 집 창문을 깨고 강도처럼 쳐들어왔다. 집에는 나와 동생이 같이 있었는데 "어느 쪽이야? 이 애송이야? 아니 못생긴 애 너? 당신 여기 있는 거 맞지? 당장 이리 안 나와?" 라고 난동을 부렸다. 너무 무서워서 바로 경찰을 불렀고 얼마 전 플랫폼에서 밀쳤던 것까지 다 말했다. 당연히 경찰이 체포해 갈 줄 알았는데 여자와 여경찰이 다른 방에서 뭐라고 얘기하더니 그냥 풀어줬대. "저 여자를 왜 그냥 보내요? 남편이 여기 있는 줄 알았대요. 경찰은 민사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어서." "난 저 여자 남편 몰라요. 피해 신고 접수요." 라고 항의했지만 여경찰은 가볍게 웃더니 가버렸다. 결국 깨진 유리창은 내 돈으로 고쳤고 반년 정도는 아무 일 없이 지냈다. 하지만 또 갑자기 불운이 닥쳤다. 장을 봐서 집에 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동생이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를 건네받고 보니 봉투에는 커다랗게 지방재판소라는 글자가 "너 고소당했어?" 라면서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이란성 쌍둥이여서 위아래 구분은 없었다. 동생의 눈빛은 딱 "너 대체 뭐하고 다니니?" 라고 쓰여 있었다. 직업이 술집 호스티스이긴 하지만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수신이 낸 내 이름이 봉투를 열자 피고인은 나였고 원고는 누군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역시나 그 여자였다. 내용을 읽어보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거였다. 자세한 내용을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이 튀어나올 뻔했다. 내가 그 여자 남편과 불륜관계이고 우리 가게에서 돈을 뜯어냈고 자녀의 교육보험금마저 헐게했다고, 그러면서 임신중절 수술 비용을 2번이나 청구했고 채무관계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부 나와는 무관한 얘기였는데 자그마치 1억 원이 넘는 돈을 나한테 청구했다.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있는데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동생한테 따져 물었지만 정말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 가게 이름이 적혀 있어서 나도 뭐가 뭔지 생각하면 할수록 더 이해가 안 됐다. 어쨌든 모든 사항에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서를 보낸 후 출두하라는 날에 법원으로 갔다. 2번 정도 불려가서 신문을 받았고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나와 그 여자의 입장은 팽팽하게 평행선을 그었다. 그리고 3번째 법원 출두일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재판이 취하됐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됐지만 일단 취하됐다고 하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싸우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옆집이라며 처음 보는 여자가 불쑥 찾아왔다. 섹시한 옷차림에 윤기 있는 검은 머리의 미인이었다. 그 여자는 나한테 "저 이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하길래 처음 보는 사이에 뭘 받으라고 하는 건가 예의는 아닌 것도 같았지만 내용물을 확인했더니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
너무 놀란 나는 이게 뭐예요? 당장 가져가세요! 라고 하고 돌려주려고 했지만 여자는 완강히 거부했고 잠시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내가 무작정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겠냐고 버티자 옆집 여자는 설명을 시작했고 그제야 이해가 됐다. 알고 보니 그 여자의 남편과 불륜을 했던 건 바로 이 옆집 여자였다. 우리는 둘 다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었고 퇴근 후 옆집 여자가 그 여자의 남편과 만나서 집 안으로 들어온 타이밍에 마침 우리 집에 불이 켜졌고 근처에서 보고 있던 남자의 부인이 우리 집을 불륜 현장으로 착각한 거였다. 옆집 여자는 모든 상황을 바로 이해했지만 잠시 주춤했고 그러다 죄 없는 내가 법원에까지 끌려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한편 자기 부인이 엉뚱한 여자를 해코지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남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게 다가 아니라 일부러 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옆집 여자를 만나러 왔다고 한다. 비겁하다 못해 비루한 남자다. 쓰레기 같은 인간과 사귄 지 3주 만에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고 헤어지려고 했지만 남자가 헤어져 주지 않았다고 한다. 미모의 섹시함까지 갖춘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의 이기적 본능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자기 부인이 엉뚱한 여자를 물고 늘어진다며 재미있어 죽겠다고 하는 걸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그 남자가 못 찾는 곳으로 도망칠 생각이라고 했다. 재판이 취하된 건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남자의 부인에게 알렸고 앞으로 이 남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위자료로 3,500만 원을 지불하고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남자의 부인도 합의에 응했다고 한다. 위자료는 입금했고 이사를 한 후 무릎을 꿇러갈 생각이었는데 자기 남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부인 때문에 옆집 여자는 이제 보이지도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불륜은 잘못된 거고 내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웃으면서 잘 가라고 할 입장은 아니었지만 옆집 여자의 판단과 행동은 옳았고 지지해주고 싶었다. 나는 고민 끝에 300만 원을 받은 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쓰레기 인간이 옆집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를 듣고 나가봤다. 그 집 사람 이사 갔어요 라고 말해주자 왜요? 라면서 몹시 당황해했다. 막상 쓰레기 인간을 마주하고 나니 옆집 여자는 나한테 사과도 하고 위자료까지 주면서 성의 표시를 했는데 이 인간은 사과 한마디 없다는 사실에 갑자기 열이 확 올라왔다. 옆집 여자는 나한테 인사하러 왔었어요. 불륜녀로 오해받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당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라고 하자 화들짝 놀라면서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다. 그 후 들리는 말로는 불륜 소동이 있은 후 쓰레기 인간과 부인은 결국 이혼했다고 한다. 그보다 경찰에 체포됐다고 들었다. 쓰레기 인간은 옆집 여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자기 부인한테 네가 불륜이라고 난리를 쳐서 이렇게 됐다며 부인을 폭행했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한다. 그 여자도 보통이 아니었는데 남편한테 폭행을 당한 후 크게 다쳤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사태가 그쯤 되자 양쪽 집안 부모들이 나섰고 친정 부모 쪽에서는 불륜을 한 주제에 폭력까지 휘두르는 인간 말종이라며 경로했고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고 한다. 부인은 남편한테 위자료를 청구했고 퇴원 후 나를 찾아와서 오해하고 피해를 입혔던 점에 대해서 나와 동생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니 위자료를 놓고 갔다. 쓰레기 인간은 이혼당한 후 회사의 이혼 사유가 알려졌다고 한다. 룸살롱 출입, 호스티스와 불륜, 죄 없는 피해자를 만든 것도 모자라 가정폭력까지 인간 말종이라고 사내에 소문이 퍼지자 자진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이 분명했으니까. 살면서 이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불륜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지만 어쨌든 해결이 돼서 정말 다행이다. 꼭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나는 호스티스 일을 그만뒀다. 지금은 낮에는 레스토랑, 밤에는 주점에서 일하고 있다. 옆집 여자처럼 남자하고 복잡한 문제로 얽힌 적은 없지만 거기서 계속 일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건 사실이다. 평범한 아르바이트나 일반 주점에서 일했다면 아마 이번 같은 오해는 받지 않았을 게 분명하니까. 무엇보다 그런 인간 쓰레기를 행여라도 만나는 일은 피하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